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수출 기업에 36조 원을 풀고 내수를 17조 7천억 원 규모로 보완하는 대책을 전일 내놨습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논의 확정된 내용들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약 58조 원의 부양책을 전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이 계속해서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대책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배경 뭐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아니요, 들어볼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이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엄청난 쓰나미 같은 위기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외국도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필요와 가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께였었죠. 그 2019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보면은 국가 부채가 174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17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고요. 이것이 결국 전년에 비해서 3.6%가 늘어서 이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이 38.1%가 된 겁니다. 그리고 통합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99년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발생했던 2009년 여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규모다. 다시 말해서 지금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라는 게 거의 경제위기 수준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분명히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전입니다. 이전이죠. 2019년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이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경제위기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필요와 가능성의 문제라는 건데 필요는 하되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래서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현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네, 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변수가 되면서 지금 재정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며라고 전일 이제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전일 나온 내용을 보니까 58조 원에 달하는 대책 가운데 수출기업 금융 지원이 약 36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금융위기를 막아야죠.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얘기처럼 우리가 빨리 하면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제가 나아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만 나아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가 뭐 많은 거 내놨죠. 무역보험공사 내규를 개정해서 수출보험 보증에 대해서 감액 없이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뭐 수출 중소 중견기업 보증보험료 50%씩 감면해 준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50%를 넘어서 6개월 동안 전액 경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서 9천억 원을 직접 투입하기로 하고 또 해외 발주처 대상 보증 지원을 위해서 5조 원을 공급하고 SOC 공공부문 조기 집행을 위한 3조 3천억 원을 조기 집행을 하고요. 민간 소비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센티브 14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진작시킨다는 게 뭐 음식,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이런 데 관련 지출의 소득 공제율을 굉장히 확대, 80%까지 확대하고 뭐
필요한 상품이나 뭐 먼저 선지급하면 네. 거기에서 1%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만큼 고민이 깊다고 봐야겠죠. 그 외 전일 이제 주최가 된 코로나19 대응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이제 결정 내용들 중에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더 있나요, 교수님? 네. 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R&D 정책에 2조 2천억 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벤처기업에서 2조 2천억 원, 그리고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서 항공과 해운에 70여억 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거 있네요. 참 종소세 있죠. 5월 달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8월까지 연장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8월까지 연장을 해 준다. 이런 거죠, 뭐. 예. 지금 뭐 제1차에서 3차까지 비상경제회의가 먼저 개최가 됐었습니다.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대책을 이미 뭐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이제 주력 산업 업계의 반응과 평가는 어떤가요? 그동안 나온 대책들에 대해서요. 주력 산업 글쎄요, 뭐 주력 산업 업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네. 이런 그 정부의 조치,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고용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30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뭐 허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중소기업을 겨냥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건 이해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서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 거의 없어요. 자, 그럼 대기업은 알아서 살아야 되는지 좀 그건 모르겠는데, 뭐 힘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그것이 곧바로 그 여파는 중소기업한테 간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이렇게 우리가 막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 대기업이 흔들리면 중소기업 혼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가? 그 짧은 시간 내에.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대기업이 위험했을 때 그 여파를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기업이 빠진 지원책이라는 거 사실 대기업은 이 수출 지원 대책에서도 빠져 있고 이 아까 제가 보증보험 연기해 준다 그랬죠. 거기에서도 빠져 있고 다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빠져 있으면 결국은 지원은 하지만 우리가 옛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 독의 밑바닥을 먼저 막은 다음에 물을 붓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되죠. 이게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가요? 지금?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죠.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니까요. 사실은 이것은 IMF 외환 위기, 그건 사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외환 위기죠. 이런 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세계적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왜? 실물과 금융, 이게 사실 이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실물 경제거든요. 네. 실물 경제 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맞지만 산업구조에 입각해서 좀 잘 고려를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같죠.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및 재정 정책들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별로 추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뭐 돈을 이제 펑펑 써서 될 일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양책 우려할 만한 점들은 또 없을까요? 일단은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네. 원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유로고요. 우리나라는 1,471조 원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7,10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50조 정도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56조 엔. 그러니까 한 630억 원 정도 되는 거고 프랑스는 3,450억 유로. 한 462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32조 원을 지금 한다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제일 적습니다. 아니, 물론 경제 규모 대비로 또 생각을 해봐야 네, 되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여간 각국이 정도로 돈을
이제 막 풀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처럼 뭐 70% 하위 소득 70%한테 직접 재난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회사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 회사채들을 굉장히 사주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돈이 풀렸을 때 간단하죠. 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막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발생하게 그죠? 되죠. 네.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건데, 문제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공급망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성장률이 제대로 상승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반대쪽 얘기도 있어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S&P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성장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S&P 분석에 의하면 각각 올해입니다.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4%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마이너스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다 문제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디플레이션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소비는 안 되고 생산은 줄고 고용 줄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돈을 푼다라는 것, 이게 소비를 진작시킨다, 아니면 중소기업들한테 도와줘서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에는 대기업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외국 상황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또 전환하면 좋을지,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언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